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이 크리켓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대에 인간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방이죠. 로봇이 사람이 해주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빼앗길까봐 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로봇이 일을 대신해주면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성취를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다녔을 때 되게 진심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막 공부를 하고 내가 잘하는 장점을 개발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걸 즐겼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한 뒤로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도 오고 오랜 기간을 쉬게 됩니다. 그게 장장 5년 동안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삶의 방식 자체에는 잘못된 게 없는데 내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일도 계속 하라고 우겨넣은 일이 되기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특정한 수입 없이 제가 혼자서 사업체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번아웃을 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는요, 제가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는 했어도 그게 결국 인간관계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젊은 스타트업 사업가 모임 이런 곳에도 한번 나가보고 자기계발 공부를 하기도 해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첫 직장을 다녔을 때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되는 강박에 갇힌 마인드의 연장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박을 통해서 열심히는 노력했지만 뭔가 성과가 잘 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는 느낌이 저를 다른 생각이 트이도록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더 이상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고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나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원인을 또 발견하게 됐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의 얽힘으로 인한 에너지였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새로 장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혼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가치라고 여겨왔던 것, 또 해야 한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비워가면서 어떤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지 그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해져야 하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근데 차분해짐과 안정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였을 때 조성될 수 있냐면 바로 감사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부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내가 괜찮은 입지에 올라서야지 좋은 사람과 새롭게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관점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서 무얼 하겠다고 고군분투했던 초반 3년간의 시간은 저에게 해독작용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관념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건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과 일들과도 좋은 합의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조금 이른 시점에 이미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마음 공부의 소재로 이 양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내가 진짜 하면 할수록 힘이 들지만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일들, 그리고 보람 있고 나의 삶에서 확신이 서는 그 일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도한 겁니다. 제가 혼자서 방황했던 기간이 총 5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고 또 외로워 본 적도 있고 온갖 부정적인 소용돌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끝자락에 이르면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변화된 저 자신이란 건 뭐냐면 더 이상 잘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자아도취되고 뿌듯함과 충만함을 느꼈는데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어요. 그리고 불안정했어요. 그런 불안정함이 저에게는 폭식증에 이르르도록 만들기도 했고 과도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조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함보다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는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행복감을 느낄까요? 초반에는 돈이 막 나와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생각에 행복하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봤자 쓸 수 있는 곳이 아마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돈의 양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또 직장을 나가지는 않지만 또 다른 쳇바퀴를 굴리면서 살겠죠. 그래서 결국 이 굴레 속을 벗어나는 거는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남이란 바로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지는 건 지금껏 추구해왔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일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감, 수치심, 공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낌과 동시에 나중에는 깨닫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어 있을 때는 자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모든 부정성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원인을 스스로 찾게 되면요. 내 자신이 바뀌어 있는 순간이 될 것이고 양심이 밝아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깜깜한 터널을 걷고 있는 기간은 나의 아직과 비례해요. 내가 한 가지의 관념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진리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 자신을 살리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양심이 개발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공지능과 로봇이 나의 일을 대체한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과도기의 시점인데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또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 나의 가치를 찾을까 하시는 분들은 진리에 근거해서 마음 공부를 계속 해보시고 나 자신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양심 개발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